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누르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총 4단계의 문제를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작업 시트에서 A의 열은 1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맞춰주시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 보시고 두꺼워 보이거나 두 줄짜리로 보인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 제2, 제3, 제4 작업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답안 시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면 간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시트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문제에서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2, 3, 4작업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오타나지 않도록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체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주도록 하죠. 시트가 더 필요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시트를 추가할 거고요. 제3작업까지는 미리 시트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시트를 준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A열, 열너비를 1로 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열너비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너비가 좁아진 거 보이시죠? 모든 시트의 A열은 1이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너비를 똑같이 맞춰주도록 할게요. 제1작업으로 돌아올 거고 데이터를 입력할 적에 정확한 위치를 맞춰주세요. 네 번째 행과 비, 열 두 친구가 만나는 요 지점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행 경비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두 줄을 입력하는군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셀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한 거 오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죠? 너비가 좁아 보이는 것들은 임의로 수정 가능합니다. 숫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잡으셔서 정렬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사각형을 보시게 되면 1, 2, 3번 줄에 입력이 되어 있죠. 높이 값을 조금 높여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3번까지 몽땅 다 행을 선택하시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다가 커서를 두게 되면 위아래로 높이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 지시사항 언급된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림자에 대해서도 도형 서식 가시게 되면 도형의 효과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원본은 삭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제란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결제란의 폭과 높이 값이 다른 셀들의 영향을 받으면 곤란하니까요. 아예 새로운 시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다 만들었으면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홈에 가시게 되면 복사하는 아이콘이 보일 텐데요.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복사가 끝나고 나면 제일 작업으로 돌아오시고요. 갖다 붙일 겁니다. 컨트롤 V. 원본은 꼭 삭제해라 라고 했으니까 만드느라고 제작했던 시트 그 자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삭제해버리게 되면 원본이 몽땅 다 날아가겠죠? B4에서 J의 4번, G의 14에서 I의 14, 색깔을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시면 그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주황색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색깔이 이만큼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음영의 차이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뚝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왼손에 돈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뚝뚝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채워주는 색상, 이름이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의 14번 셀에다 여행지 C의 5번부터 C의 12번 요만큼이네요. 그 친구들이 쭈루룩 나열되도록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H의 14번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위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가시게 되면 제한 대상이 현재는 모든 값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 값이나 입력할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는 목록으로 제한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목록을 일일이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쭈루룩 나열이 되죠. 셀 서식에 대해서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라고 했으니까 출발 인원에 대한 얘기군요. 그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놨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라고 범위를 잡아줄 거고요. 홈에서 표시 형식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아이를 딱 들어가는 아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보이고 있는 숫자 값 그 뒤에 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면 되겠죠. H의 5번부터 H의 12번 열에 대해서는 여행경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요만큼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쌀을 그냥 클릭하게 되면 본인의 주소가 H의 5번입니다 라고 이름 뜨게 될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주소가 따로따로 뜰 텐데요. 이만큼이요 라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면 그 중에 제일 앞쪽에 있는 친구가 대표 주소로 이렇게 나열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는 그 범위를 선택했을 때 여행경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떴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이름을 쿵 찍으셔서 여행경비라고 주시면 됩니다. 엔터. 하나하나 클릭할 때는 H의 5번, 7번, 9번이라고 뜨지만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잡았을 때는 여행경비라고 이름이 한꺼번에 뜨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가 가장자리가 좀 두꺼워 보이니까요.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대각선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선에 대각선이 보이질 않죠? 다른 테두리라고 하셔서 대각선을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언급이 없지만 이렇게 출발일과 경비에 대해서 첨단위 구분기호가 날짜의 형태가 달라 보입니다. 날짜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태, 간단한 날짜와 자세한 날짜에는 딱 떨어지는 모양이 없군요. 그럴 땐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날짜에 대해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친구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도 역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한꺼번에 넣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만나보는 친구들은 함수일 텐데요.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2, 3, 4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함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풀고 2, 3, 4 작업 마친 다음에 다시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고 한 친구를 보시게 되면 수식을 이용해서 여행 경비가 60만 원 이상인 행에 대해서 전체가 파랑에 굵게 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앞서서 색깔을 넣거나 가운데로 오세요라고 정렬을 할 적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범위만 잡아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건 조건에 만족하는 아이들만 서식이 적용되길 바란다라는 거겠죠.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데이터의 행을 몽땅 잡을 거고요. 홈에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로운 규칙을 직접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수식을 사용하여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수식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시작될 때는 equal이라고 하는 친구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행 경비가 60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행 경비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 동네에 있군요. 클릭해서 여행 경비를 선택하시게 되면 주소가 달러가 붙어서 H, 달러가 붙어서 O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H의 5번 요 한 친구만 볼 때에는 달러 표시가 붙어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얘만 봐라는 뜻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경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이라고 H는 고정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5번의 경우에는 고정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형태는 달러 H가 고정이 돼도 되지만 5, 6, 7, 8, 9, 10은 고정되면 안 되겠다라고 주소를 달러 HO 형태로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요걸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위쪽에 펑션 키가 있을 거예요. F1, F2, F3, F4 보이시죠? 거기에서 F4 키를 반복적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F4 키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H에 5라고 값이 나올 때 멈추시면 되겠죠? 6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크거나 같다. 60만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는 5개 붙여주시면 되겠죠. 컴마 표시를 여기서는 구분이 되라고 우리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지만 데이터 입력하실 때 컴마 표시를 하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걸 나눠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인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컴마 표시 넣지 않습니다. 서식을 바꿔두도록 할까요? 글자가 파랗게 굵어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굵고 색깔은 파랗다라고 미리 보기 표현된 거 확인되시죠? 확인, 확인. 여행 경비가 60만 원 이상인 아이들만 파랗게 변한 게 확인이 됐네요. 제2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 붙여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제1작업에 B4부터 H12면 요만큼 함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 문제를 풀지 않아도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2작업에 B2 셀에다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다만 폭을 조절했던 친구들이 복귀돼서 샵샵샵샵 좁아 보이는 아이로 표현이 됐네요. 에러 코드가 떴어도 놀라지 마시고요. 복사했을 때 그 옵션을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너비를 그대로 유지해서 돌려줄 거고요.
고급 필터는 문제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류가 기차 여행이거나 여행 경비가 60만 원 이상인이라고 해서 조건이 2개 주어졌고요.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여행지, 여행 기간, 출발일, 여행 경비 요 친구들만 데이터를 추출해서 결과물을 내세요라고 했네요. 일단 고급 필터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2개의 조건을 AND 조건 혹은 OR 조건으로 엮어줍니다. 문제에서처럼 기차 여행이거나 라고 하는 요 친구, 그러면 이거나 또는이라고 엮여져 있는 상태는 OR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는 그 아이를 결과물로 추출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조건을 쓸 때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행 중에서 기차 여행이면서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차 여행도 만족을 해야 되고 여행 경비도 60만 이상인 아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 AND 조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럴 때는 조건을 입력할 때에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더불어서 6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요. 크다라고 하는 친구의 크다와 같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란히 쓸 거예요. 만약에 그냥 크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초과일 거고요. 작기만 하다라고 하면 미만일 겁니다. 문제를 분석을 했으니 이제 조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분류와 여행 경비 2개였죠. 그 아이 중에서 분류가 기차 여행이거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화 조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 쓴다고 했으니까 여행 경비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다가 줄을 바꿔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이라고 했으니 크거나 같다 60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조건에 대해서는 B의 14번 셀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B의 14번 셀이면 여기인 거죠. 조건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와 여행 경비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여놓도록 할게요. 오타가 나지 않게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 안전할 거예요.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입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줄을 바꿔서 그거나 같다 60만. 조건 입력은 끝났고요. 그 결과를 복사해서 나타낼 건데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B의 18번이면 여기인 거고요. 결과물을 몽땅 다 낼 게 아니라 여행지, 여행기간, 출발일, 여행 경비만 필요하다 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만 선택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할 준비가 다 끝났으니 필터링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중에서 고급진 친구가 보일 겁니다. 고급 필터라고 해서 범위는 이만큼을 가지고 할 거죠. 조건 범위는 따로 요만큼이라고 만들어 놨죠.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결과물 보기 위해서 데이터 복사했던 이 부분에다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너비가 좀 좁아 보이니까 너비는 다 보일 수 있도록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서식을 보시게 되면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다음에 표 스타일을 보통의 4번으로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때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채우기 없음이라고 채우기를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 몽땅 다라고 선택을 할게요. 거기에서 표 스타일, 표 서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4번이라고 했으니 이름을 그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에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작성하고 나면 테이블 디자인이 보일 텐데요. 그 친구들의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복사하라는 말은 없군요. 활용만 하도록 할게요. 범위를 잡으실 때에 앞서서 했던 필터의 범위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요만큼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먼저 잡았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피벗 테이블을 넣겠다라고 하면 범위가 요만큼입니다 라고 반딱반딱 거릴 거예요. 불만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를 활용할 건데요. 그 위치가 어딘지는 콕 찍으셔서 제3작업의 B2,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부터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위치입니다 라고 결과물은 여기에다 내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일단 생성이 될 거예요. 필요한 아이들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일 및 분류별, 여행지의 개수와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4개의 항목이 보입니다. 필요한 아이들 출발일 체크할 거고요. 분류별이라고 했으니까 분류, 여행지의 개수와 여행 경비의 평균, 필요한 4개의 항목을 만들어 줬고요. 배치를 할 적에 행과 열 어디에다 놓을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쭉쭉쭉쭉 날짜가 행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출발일은 행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분류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여행지가 해외여행, 섬여행, 기차여행이라고 열별로 되어 있죠. 분류는 열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계산을 하는 내용들은 여행지의 개수와 여행 경비의 평균이라고 했으니 여행지라고 하는 친구 오른쪽에 계산하는 곳으로 옮겨줄 거예요. 여행 경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합계가 들어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균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콩 찍으셔서 값 필드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평균으로 바꿀 건데 그 사용자의 이름을 보면 평균의 여행 경비라고까지만 보이는군요. 결과물을 보시면 평균의 여행 경비 뒤쪽에 단위 1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요. 이 뒤쪽에도 이름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일단 전반적인 배치는 끝났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레이블이라고 임의로 들어있는 건 출발일, 열 레이블이라고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건 분류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출발일은 그룹화하고 분류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출발일에 대해서 날짜들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미 월이라고 그룹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친구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월이라는 이름은 지우겠습니다. 그럼 날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날짜나 좋습니다.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하게 되면 그룹으로 묶으실 수가 있고요. 날짜에 대해서는 3월부터 6월까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날짜가 아니라 월만 표현해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면 그 친구들만 그룹으로 묶여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분류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섬여행, 기차여행이라고 히읗부터 시작해서 기역으로 내려가고 있죠.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이름 옆에 화살표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보이시죠? 내림차순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해외여행부터 섬여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피벗 테이블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일 텐데요. 그 친구를 빈 공간 누르시면 필드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클릭하셔서 보이는 상태든 안 보이는 상태든 상관은 없지만 이 친구를 클릭하셔서 우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을 따로 불러내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테이블 옵션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체크를 V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빈 셀은 표시하세요라고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문자가 없군요. 별 2개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 2개를 입력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행 총합계는 지우고 출력 형태를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은 끝났는데 요약에 대한 얘기가 남았군요. 행 총합계를 지우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을 거예요.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행총합계는 지워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던 합계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천단위 구분기호라든지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이 결과물과 좀 달라 보이죠? 이만큼이라고 해서 그 결과 나온 친구들 블럭을 잡을 거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 주시고 별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글자죠. 가운데 정렬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결과물과 똑같이 천단위 구분기호와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제4작업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의 경우에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줄 형태처럼 작업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될 텐데요. 결과물에 이렇게 어떤 항목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네요. 출발 인원과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울릉도, 방콕이라고 하는 여행지까지 필요하니까요. 이만큼 필요하구나. 그리고 출발 인원 요만큼, 여행 경비 요만큼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건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했으니까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필요한 범위는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겁니다. 그 중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똑 떨어지는 그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차트가 바로 만들어질 거예요. 차트를 만드시고 나면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서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죠. 차트 작업하고 계시면 디자인이 뜰 거고 맨 끝자락에 차트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제4작업이라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문제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시트명의 순서는 꼭꼭꼭 1, 2, 3, 4라고 순서대로 배치를 해라. 방금 만들었던 제4작업 차트는 맨 앞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제4작업이라고 뒤쪽으로 옮겨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옮기시면 되겠죠. 차트를 만들고 보니 막대가 길다란 친구가 결과물에서는 6개만 보이는데 우리는 8개나 보이는군요. 뭔가 쓸데없는 데이터가 더 들어온 것 같아서 어떤 게 쓸데없는 친구 들어있는지를 비교해 보시고 빼시면 될 텐데요. 울릉도, 방콕 파타야, 제주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부산의 명소 탐방은 필요가 없군요. 북인도, 필리핀 세부, 독도도 맞지만 남도 맞기행도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데이터 필요 없는 부분이 누군지를 파악하셨다면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선택해서 빼주시는 게 좋겠죠. 데이터 선택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부산 명소 필요 없고요. 남도 맞기행 필요 없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6개의 막대만 정리가 됐군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 가시게 되면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의 레이아웃 하나, 둘, 세 번째. 차트의 스타일 첫 번째. 영역에 대한 서식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채우기는 효과를 질감, 파랑 박엽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차트 안에다 커서 두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 영역이다, 차트 영역이다, 제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시면 되겠죠. 글꼴 맞춰주면 될 거고요. 굴림, 크기는 열 하나, 채우기 효과는 글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시 차트로 돌아오시되 하나하나를 바꿔줄 때는 서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거를 단색이 아니라 질감으로 넣을 거다. 파랑 박엽지,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 확실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림 영역의 경우에는 채우기 흰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커서를 갖다 댔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클릭하셔서 채우기에 흰색, 제목도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아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면 됩니다.
글자 이외에 채워주거나 테두리를 넣는 건 일일이 따로따로 넣을 거니까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테두리는 특별히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까맣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식, 여행 경비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행 경비는 요 주황색의 막대, 얘를 얘기하는 거죠. 주황 막대 너를이라고 클릭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여행 경비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했으니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를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했더니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는군요. 확인. 출력 형태를 보시면 표식, 마름모 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식되어 있는 친구를 마름모 꼴로 바꿔달라라는 얘기로군요.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 친구들에 대한 서식을 모양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보고 있기 때문에 좀 좁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서식창을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표식에 대해서 그 표식의 옵션에 가시게 되면 기본 제공되어 있는 것들 동그라미가 임의로 선택되어 있어요. 이걸 마름모꼴로 크기도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 결과물처럼 좀 커다랗고 또렷하게 보이게 되겠죠.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 값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여행 경비 중에서 북인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넣어줄 거니까요. 한번 클릭하게 되면 모든 점박이들이 다 선택되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나머진 버리고 한 친구만 남게 돼요.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눈금선에 대해서는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요 실선 정확하게 클릭을 하셔서 그 선에 대해서 선 종류를 파선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이 좀 흐려 보이니까 조금 또렷하게 색감을 바꾸도록 할게요.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0명부터 35명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좀 달라 보이죠? 하이픈부터 200만까지인데 여기서는 0부터 200만 그리고 사이사이의 간격도 50만씩 값이 달라 보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얘가 좀 값이 섭섭한 거죠? 축서식이 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축 옵션 보시게 되면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은 지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2에다가 공을 6개 붙였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단위가 기본 20만 단위로 되어 있는 걸 50만으로 바꿔줄 거고요. 처음 시작하는 값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표시 형식을 숫자 형태로 보고 싶습니다. 회계가 아니라 숫자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숫자 값이 0부터 시작해서 50만, 100만, 150만, 200만이라고 값이 결과물과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법례에 대해서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 법례명은 출발 인원 그리고 여행 경비가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되어 있고요. 결과물에서는 출발 인원, 여행 경비가 양옆으로 되어 있지요. 그 값이 모양 달라 보여서 너를 이라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 가시더라도 여기에서는 그 글자를 표현해 주는 방식이 서식에서만큼은 변경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뜬다라고 했고요. 거기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로 가시게 되면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 제목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위아래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모양을 우리는 바꿀 거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행 경비 괄호 열고 단위 원 직접 입력을 끝마쳤으니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결과물과 똑같이 쭉 뻗어 있는 범례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도형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노란색의 조절점 쭉 당기셔서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모양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력 형태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 도형 넣고 난 다음에 스타일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알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가장자리의 테두리 선이 좀 가늘어 보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선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서식. 선의 모양이 실선인데 잘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각각 축을 선택하셔서 선에 대한 색깔 맞춰주면 되겠고요. 막대의 두께도 그 두께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함수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제시가 될 거고요. 각각의 배점은 문제가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똑같이 20점으로 같으니까 실제 문제 푸실 때는 쉬운 친구들, 함수가 하나씩 주어져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만만하죠. 그런 친구들을 먼저 작업하시고 두 개가 섞여 있는 친구들, 중첩되어 있는 함수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우니까 뒤로 밀어뒀다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제풀이 할 거니까 순서대로 갈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립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행 경비에다가 적립률을 곱해서 값을 구해주면 될 텐데요. 그 적립률의 경우에는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1%, 2이면 0.5%, 3이면 0으로 지정해서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함수를 choose와 write로 줬네요. 여행 경비라고 하는 값은 요 값이죠. 그 값에다가 적립률을 구하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함수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choose와 write 함수를 줬습니다. choose는 어떤 숫자를 제시했을 때 그 숫자가 1이라면, 2라면, 3이라면 어떤 값을 대입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문제에서는 적립률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글자라는 건 요 코드의 끝자락에 있는 오른쪽부터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자에 한 개만 갖고 오면 끝자락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equal이라고 해서 우선 여행 경비라고 하는 친구는 H의 5번에 있죠. H의 5번과 곱하기 적립률을 구해야 하는데 그 적립률이 함수로 구해지는 문제로군요. 적립률은 choose라고 숫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 뽑아온 숫자가 1일 경우에, 2일 경우에, 3일 경우에 그 친구들에 대한 비율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줬죠.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으니까 코드는 B의 5번에 있군요. 컴마 한 개만 갖고 올 거니까 1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것만 뽑아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뽑아온 친구가 컴마 1이라면 1%라고 했으니까 1%, 하지만 1이 아니었죠. 2라면 0.5%라고 했으니까 0.5%, 그것도 아니었죠. 3인 경우에는 0이라고 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닫아줄게요. H의 5번이라고 하는 건 여행 경비를 얘기한 거였어요. 적립률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줬는데 이만큼이 적립률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문제였었죠.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write 오른쪽에 있는 친구 하나만 뽑아오세요. 그렇게 뽑아온 숫자가 1이라면 1%, 2라면 0.5%, 3이라면 0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H의 5번 여행 경비 여기 있는 친구죠? 곱하기 별표 choose CHO까지 치시면 CHO로 시작하는 함수를 보여줍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 이름까지 뜨고요. 괄호까지 열어주는군요. write RI 치시게 되면 또 write로 시작하는 함수가 이렇게 검색이 되지요.
코드에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코드, 컴마 한 개만 뽑아오면 오른쪽 끝자락에는 한 개 값이 뽑혀 나올 텐데요. 그렇게 해서 뽑아온 숫자가 1이라면 1%라는 거죠. 컴마 2라면 0.5%라는 겁니다. 3이라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입력을 할 거고요. 닫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립금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끝자락이 3이기 때문에 3인 경우에는 없으니까 0이라서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 하나 잘 만드셨으니까 오른쪽 귀퉁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깜장 더하기가 나올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채워주시면 값들이 계산이 될 텐데요. 일단 이 친구는 두꺼운 선까지도 서식이 다 포함이 돼서 서식은 없도록 채울 거고요. 그 숫자 값들이 0의 경우에는 0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 표현하는 방식을 숫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출발 시간을 정하는 문제로군요.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라고 구해주세요 되어 있네요. if 함수와 weekday 함수 두 개를 줬습니다. 우선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f 함수는 조건을 걸어줘서 그 결과값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결과물을 이렇게 주세요 라고 형태를 띠고 있고요. 문제에서는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weekday 함수를 줬는데요. weekday, 일주일의 날짜가 옵션에 따라서 숫자로 변화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쓸 거는 이 1번과 2번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옵션 1을 주게 된다면 일요일부터 1, 2, 3, 4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은 1,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이런 형태로 결과물이 도출될 거고요. 옵션 2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1, 2, 3, 4라고 주어질 거기 때문에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라는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문제에서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후 10시라고 구분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평일과 주말의 경우에 좀 뭉쳐져 있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요렇게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평일이 될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말이니까 요만큼이 끼리끼리 뭉쳐져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if라고 해서 조건을 걸어 줄 건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말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거니까 weekday라고 함수를 줄 거고요. 날짜는 이렇게 출발 날짜 F의 5번에 있지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옵션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순서대로 1, 2, 3, 4, 5, 6이라고 붙일 거니까 옵션은 2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값이 반환이 될 텐데요. 그 나온 값이 만약에 여기 기준으로 해서 더 작거나 같을 경우라면 평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5라고 하는 경우 평일이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네요. 오전 8시. 하지만 5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되면 이 친구는 오전 10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친구를 equal 만약에 if weekday 일주일 날짜 중에서 출발 날짜 F의 5번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주말과 평일을 가리기는 아무래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되어 있는 2번 형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선 주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6보다 라고 하면 6이나 7인 경우가 먼저 선택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전 8시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어느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출발 시간을 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 만약에 if 날짜를 뽑아낼 거예요. weekday 출발하는 날짜가 라고 해서 F의 5번 거기에서 이렇게 쭈루룩 나열된 거 보이시죠?
1일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2일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1, 2, 3, 4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두 번째 옵션 선택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뽑혀 나온 날짜가 같거나 같다 5라고 하게 되면 1, 2, 3, 4, 5까지 나왔을 경우라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전 8시에 출발하겠다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겠다라고 값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전 8시라고 되어 있군요. 클릭하셔서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오른쪽 귀퉁이에 깜짝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자동 채우기 할 거고요. 선이 굵어지는 것까지 원하지 않았으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시계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3월 15일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전 8시니까 평일인가 봐요. 클릭하셔서 그 날짜 3월 15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일이 맞죠. 3월 18일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3월 18일은 토요일, 주말이 맞네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섬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에버리지 함수를 썼군요.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D가 붙어있는 친구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그럴 때는 범위를 잡아줄 때 꼭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equal D average.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마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되 제목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겠군요. B의 4번부터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제2의 12번까지라고. 문제에서는 섬 여행의 여행 경비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행 경비인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행 경비가 있군요. 몇 번째 열이요? 일곱 번째 열이요. 컴마. 조건의 범위는 섬 여행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섬 여행이라고 하는 조건을 잡아주시되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줄 거니까 이마만큼이라고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 범위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D average. 전체를 몽땅 다 표 잡으시고요. 컴마. 내가 원하는 건 여행의 경비를 구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제목 부분을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일곱 번째라고 숫자값을 주도록 할게요. 조건의 범위, 제목을 포함해서 분류가 섬 여행인 것만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엔터 쳐서 결과물을 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의 개수입니다. 카운트 if를 줬네요. 카운트 if로 개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 뒤에다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걸 쓸 서식이 아니라 %, 연산자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볼 범위를 잡아주시고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equal count if.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인지 아닌지는 날짜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범위를 잡아주실 거예요. 범위가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그 범위가 이제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보는 범위라면 그 날짜가 5월이라고 했으니까요. 5월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2023년 5월 1일.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다만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비교해서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식을 넣다 보니 이렇게 왼쪽이 비어 있죠. 그냥 냅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이 친구는 오류가 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그냥 알아들어 라고 쌍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입력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잡았고요. equal count if.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날짜 맞는지 안 맞는지 출발일들을 몽땅 범위 잡을 거고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날짜 2023년의 5월 1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인데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죠.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서 강제로 인식을 시켜줄 거예요. 닫아주게 되면 이렇게 5월 이후의 날짜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날짜가 추출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다만 3이라고 표현된 거 뒤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으니 앰퍼센트를 뒤에다가 붙여서 개라고 하는 글자 따옴표를 붙이셔야 글자로 인식이 되죠. 엔터 치게 되면 3개라고 나오게 되는군요. 5번째 문제는 최대 여행 경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해서 구하세요. 라지 함수를 줬습니다. 원래 최대 함수라고 하면 맥스 함수를 주면 간단할 것을 라지라고 하는 친구를 줬네요. 라지는 그 범위를 잡아준 거에서 몇 번째로 큰 거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equal이라고 해서 라지 범위는 최대 여행 경비라고 했으니까요. 요만큼 범위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범위를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라고 잡아주면 될 텐데요. 저희가 데이터 입력하면서 이만큼의 범위를 잡을 때는 이름이 여행 경비라고 뜨도록 이름을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자동으로 이름은 바뀌게 될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몇 번째로 큰 친구요? 제일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큰 친구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equal이라고 했습니다. large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를 몽땅 잡게 되면 주소 값이 자동으로 여행 경비라고 바뀌는 거 확인되시나요? 뿅 찍게 되면 끝나게 될 텐데 제일로 큰 거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서술을 주시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179만 9,900원짜리가 결과물로 추출이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출발 인원을 구하는 문제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여행지에 대한 출발 인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 줬습니다. VLOOKUP은 누구를 찾는 건지 어디서 찾는 건지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정확히 똑같은 아이를 찾으려면 옵션 중에서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equal VLOOKUP이라고 함수 줄 거고요. 문제에서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요? H의 14번 그 아이를 어디서요? 여행지에 대한 출발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지이면 여기 있고요. 출발 인원은 저기에 있죠. 이 범위에서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C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출발 인원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있습니다. 몇 번째 열이요? 5번째 열이요 라고 숫자값 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아이를 찾겠습니다 라고 0을 입력하시게 되면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죠. equal VLOOKUP 누굴 찾는다고요? 이 아이를 찾는다고요. H의 14번, 어디서 찾는다고요? 여행지에 대한 출발 인원을 찾는다고요. 라고 범위를 쫘라락 잡아줬고요.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는 5번째 열에 있었죠. 5번째,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펄스라고 하죠. 펄스는 0이란 뜻이에요.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울릉도의 경우에는 출발 인원이 30명입니다. 라고 추출이 되네요. 울릉도는 30명. 값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클릭하셔서 남도 맞기행이라고 했더니 25명. 남도 맞기행은 25명. 맞죠? 함수 문제를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함수 문제가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쉽지 않게 출제가 됐네요. 다양하게 변환이 돼서 나오는데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